별이 든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우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자, 우리가 지난 긴급 점검 네, 첫 번째에 이어서 네. 이제 두 번째 긴급 점검 두 번째 시간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나 이게 계속 봐도 좀 마음에 들어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길을 잃다. 진짜 이 가슴에 강하게 지금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자, 소장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사참위에 대한 다른 문제점들, 그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가 이 시점에 이 청문회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험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참위에게 우리가 뭐 농성하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해서 준 권한들을 안 쓰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 두 번째 권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청문회인데요. 네. 사참위는 가습기 참사에 대한 청문회를 한 번 하고 끝입니다. 그렇죠. 사참위. 더 이상 기획하거나 연간 계획에 잡아놓지도 않습니다. 음, 예산은 다 있어요.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웃기지도 않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일기특조위 네.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성과로 그래도 3번의 청문회가 있다, 청문회를 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밝힐 수 있었다, 이게 그랬죠. 성과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문회를 단 한 번도 4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예요? 한 달 남았는데. 회의적이죠. 6월 10일 조사 권한이 사라지면 청문회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청문회도 조사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로 문닫은 일기특조위도 그 많은 역경을 딛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그 많은 역경을 딛고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청문회를 했는데 기억납니다. 3번의 예. 청문회를 했는데 사참위는 아예 의지도 없습니다. 계획도 잡지 않죠. 보여주기식으로도 하지 않아. 가습기 청문회는 한 번 했다니까. 아니, 가습기 청문회는 한 건 한 거고, 세월호 청문회를 해야죠. 세월호 청문회. 이 무능한 정부, 또 무능한 조사위원회. 소장님께서 왜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셨는지,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16 연대 차원에서, 네. 여러 번 청문회를 요구한 걸로, 사참에 요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과연 차원에서도 있는데,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해마다 상반기야,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렇게 매년 최소 2번씩 이렇게 요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사실 같이 지켜봤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근데 사참위의 답변은, 뭐, 저는 알고 있지만, 사참위에서 또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 우리 연구원님들께 좀 알려주세요. 소장님께서. 연구원님들 뭐 댓글 많이 달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참위의 답변은 특검 요구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조사방에? 조사할 시간도 없는데 청문회 준비하면 인원 부족하고 청문회 해봐야지 자신들이 원하는 조사 성과가 안 나오니까 나오지 않을 거니까 할 필요성 못 느낀다. 이게 답변이에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 즉 조사에 실익이 없다. 조사에 바빠서 청문회 준비할 수 없다. 청문회가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등등. 말도 안 되는 거부 이유죠 이거는. 어이가 없네요. 자신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 역량 부족하니까 청문회까지 못해요. 꿈도 못 꿔요. 하면 밉지는 않지. 웃기는 인간들이라니까. 일례로 박근혜가 503호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지금은 뭐 사면복권 다 됐으니까. 아니 4.15 참사 때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문제점 등을 청문회를 하자는 아이들도 제가 전했어요. 네.
청문회에 부를 수 있는 인물들이 너무나 엄청 많죠. 많잖아요. 이제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예, 황교안, 우병우, 우병우, 이정현 등등. 뭐 김관진도 응. 있고 아니 수사로 많았죠. 해결 못하는 음, 부분을 청문회에서 질문해가지고 이게 음, 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합니다. 또한 참사 당시 구조의 컨트롤 타워 말고 유가족 사찰, 유가족 그러니까 여론으로 유가족 공격했던 것들, 그다음에 그 뭐죠? 그 뭐 극우 성향의 시민 단체들이 유가족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청문회 하자 했지만 음, 매번 무시당했죠. 음,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청문회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청문회는 청문회법에 따라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요 이게 처벌받고 그렇죠. 예, 법적 조치 받아요. 예, 청문회 참석을 그러니까 증인 참석을 거부하면 음, 또 이것도 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음, 아니 이 부분도 모르는 것 같아. 이거 뭐, 이야기해봐야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 차라리 벽이 더 빨리 알아들 것 같은데. 참. 근데, 사실 조금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6월 10일까지는 그 사참의 그 활동 기간이잖아요. 조사 기간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좀, 사실 저도 내키진 않지만, 수위는 좀, 낮춰서, 얘기를 해야 할 듯 같고, 이게 지금 어이없지만, 소장님 때문에 이거 진상규명 방해받아서 이 조사 방해받아서 이 진상규명 못했다고 또 그런 얘기가 또 떠돌 수 있으니까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뭐 얘기하지 맙시다. 예, 그래요. 갑자기 확 올라오죠. 예, 저도 그래요. 괜히 얘기 꺼냈어.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들로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통용되는 그 사참이라는 조사기구가 정말 뭐 어이없다 못해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국가 기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음, 이게 더더욱 소극적이고 음, 폐쇄적인 조직으로 변질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더라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려면 앞서 이야기한 청문회라든지 청문회도 무한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무한히 있을 수 있는 특검 요청 정도는 적극적으로 실행했어야죠. 이걸 안 하고 있으면 권한을 줬는데도 안 쓰면 그럼 우리는 왜 싸운 거야? 왜 싸웠을까요, 우리는? 자, 아니, 가족들이 청문회 합시다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참위 내에서, 먼저 요청을 조사위원회 해야죠. 내에서, 아니,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합시다. 좀 가족들이 좀 힘 좀 대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렇게, 물론 좀 있고 좀 쳐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이상한가? 뭐 그렇게 비춰줄 수 있겠죠. 그리고 소장님, 참, 어렵게 만들었는데, 검찰 특수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조사의 한계, 이 조사권의 한계를 늘 얘기했던 그 사참이니까, 이 검찰 특수단과 공조해서, 수사권까지 같이 덤으로 얻어서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특검 당연히 그 수사권, 기소권 다 있잖아요. 그죠? 물론 맞는 얘기고요. 검찰 특수단과 특검의 수사권, 기소권을 공조해서 활용할 수 있었죠. 네. 뭐 그렇지만 이건 저의 생각으로 뭐 현재 사참위는 수사에서 기소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조직 같아요. 아, 이거 소장님 생각이시죠? 내 생각이에요. 예, 제 생각이에요. 뭐 예. 이거는 뭐 연구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입니다. 댓글 많이 올라오겠다. 그래서 같은 생각이라고. 검찰 특수단과 특검의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공조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만의 독단적인 생각이에요.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 삼천의 생각도 아니고 저만의 생각이에요.
댓글로 올릴게요. 검찰은 기소로 이야기하는 조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자 보세요.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검찰 수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랬죠. 최대치의 수사를 했어. 그러면 세월호 참사 수사는 할 수 있는 최소한, 아주 최소한의 수사를 하는 거라고 단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검찰의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세,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참 많잖아요. 방대하고 양도 많고 곤란하지만 사참위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뭐냐면 검찰 특수단에 수사 의뢰를 10건을 했어요. 사참위가 공식으로. 그리고 특검을 1건 했고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저희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저희 가족 고소고발단을 우리가 유가족하고 국민당 그렇죠. 만들었죠. 고소고발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2건만 기소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검찰 특수단이 마지막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고소고발을 인용해서 기소했다. 우리의 고소고발 때문에 기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사참위 얘기는 싹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2건만 한 것도 지금 그래서 아니 재심 청구하고 그 다음에 항고하고 다시 수사하라고 우리가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검찰에다가 다시 재심해라 요구했는데 사참위는 같은 내용의 수사 의뢰에서 딱 멈춰버리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아요. 왜? 수사 의뢰를 10건을 했잖아요. 그럼 수사 의뢰를 안 받아주면 고소고발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했는데 왜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참위도 이 고소고발 가능한 조직이잖아요. 뭐 수사 의뢰하는 것은 고소고발하는 거에 바로 그 하위 단계의 일인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사 의뢰로 안 되면 고소고발 당연히 해야죠. 이거 왜 안 되냐? 왜 진행이 안 되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특검까지 가라고 진짜 횟수에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특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만들었고 우리가 싸워서 사참위에 그 많은 권한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사참위는 그러한 권한을 특검 한 번으로 퉁쳤다? 4년 동안. 4년 동안. 특검 한 번으로 퉁쳤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어이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사참위의 답변은 기가 막혀요. 여기도 답변이 있고요. 전 다 답변 요구했죠. 검찰에 불기소 처분하면 별 소용이 없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번 내리면 거기를 고소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대요. 수사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하면 이게 말인지 막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참위 내부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거든요. 아니 가족들을 언제 써먹으려고? 저는 그래서 대차 답변을 요구했는데 같은 말만 대꾸를 했고요.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법조인들이 저희하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참위가 왜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한변협, 민변,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들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이거든요. 개인이 고소고발한 사건과 국가조사기관이 고소고발한 사건은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당연히 틀리겠죠. 사참위는 이걸 모르는지 몰랐을까?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건지 무능해서? 멍청해서? 모르겠어요. 참 미치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들과 대화해보면 지금 속 뒤집어진다니까 진짜. 참. 그럼 그 판단이 그 위원회의 판단이에요? 아니면 조사국의 판단이에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들은 언제 써먹으려고? 그거 뭐 하는데 써먹으려고? 병풍.
저도 그때 국민 고소 음. 고발인단 만들어서 고소인이죠. 할 고소인 때 자격. 고소인 자격이죠. 우리는 피해 당사자니까. 그때 그 검찰이 그 불기소유가 너무 그 아쉬웠는데 사참위는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는 건지 정당하면 조사를 멈춰야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아, 또 있을 것 같아. 이해 안 되는 점. 또 얘기해봐요. 왜 없겠어요. 예. 사참위에 관한 부분만 해도 밤새워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진짜.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중요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줄일게요. 조사 기간 때문에 우리 유가족이 진상규명이 안 된다는 변명을 듣고 싶지가 않고 또 유가족 때문에 진상규명 안 되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서 깊은 이야기는 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 꼭 약속드리고 하고요. 우리는 일기특조위를 만들 때부터 수사권, 기소권 없이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힘들다. 네. 어렵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를 해요. 계속.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유가족들한테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사참위 기간 연장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 수사권만이라도 달라고 우리가 요구했어요. 맞아요. 네. 그 요구의 결실로 조사영장 청구 요청권이라는 권한을 받아냈습니다. 조사영장 청구 요청권. 청구 요청권. 네, 좀 길어요. 조사영장 청구 요청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사에 영장을 요구하는 권한을 사참위에 부여해 준 거거든요. 특별조사위원회. 네. 조사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이없는 게 여지껏 없는 법 체계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사참위 이익이 즉 1년 6개월 연장됐잖아요. 그 연장 기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조사영장 청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때 진짜 우리 이 바깥으로 새 나갈까봐 이 부분 굉장히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대신 받은 거거든요. 조사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도 기가 막혀요. 사참위 담당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수사권 달라고 했냐. 수사권 필요 없대요.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수사권이 필요 없다고요? 언제 달라고 했냐고?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할 때는 언제고 그런 사참이 아니었나요? 근데 정작 그와 맞먹는 유사한 권한을 만들어줬는데 요구하지 않았다? 이 정말 그 사참위에서 한 얘기가 답변이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뭐 때문에 수사권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싸움했죠? 우리가 정신없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우리 유가족들 완전히 바보로 생각을 하는 건가? 바보가 맞긴 맞나 봅니다. 뭐냐면 우리 바보예요? 저는 사참위를 믿고 진상규명 맡겨놓고 있으니까 맞죠. 사참위는 초기에 수사권이라는 권한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수사권 권한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일부 조사관들이 수사권이 있으면 무조건 압수수색과 강제구인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판단을. 그건 수사권일 때. 안 돼요. 뭐냐면 수사권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죠? 네. 압수수색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야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수사권이라는 것도 기소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강제 구인도 되고 압수수색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영화도 안 본 것 같다니까. 현행범이 아니면 형사들도 무조건 강제 구인 못 해요. 그렇죠. 체포영장이 있어야 구인을 하거든요. 보여주고.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그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제가 몰랐는지 우리 유가족 고생하라고 그런 건지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수사권 주면 더욱 조사가 잘 될 거라고 하더니
정작 수사권은 거의 같아요. 이거는 강제 구인권만 없어요. 조사영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다 되거든요. 써먹지를 않는 거죠. 조사영장 청구권. 뭐 써먹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해야 돼. 이게 정확해요. 뭐냐면 솔직히 수사권을 사참위가 생각하는 대로 줘도 못 써먹을 거예요. 이 조직. 뭘 알아요 수사를.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국회에서 가족들이 그 추위에 떨면서 그 가혹한 환경, 전 가혹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환경 이겨내면서 투쟁을 투쟁하면서 수사권, 그 부분이 가장 큰 논쟁거리였었잖아요. 이 부분은 일기특조위 만들 때 우리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민 아빠 임영우 씨 그 단식 46일 하면서도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기특조위 그 강제 해산할 때 그 당시 우리가 우리가 또 단식했었잖아요 가족들이. 그때도 수사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참위 맨 처음 만들 때도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근데 이번에 법 연장하면서 그런 수사권을 우리가 넣자 했더니 국회에서 거부를 하고 그럼 수사권까지는 안 되니까 조사영장 청구 요청권으로 하자. 이거 수사권은 거의 똑같은 거다. 그럼 맞잖아요. 강제구인 빼고는 다 있으니까. 그런데 조사영장 그 청구 요청권이 그 강제 구인만 빼고는 실질적으로 뭐 수사권의 뭐라 그럴까, 수사권과 같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사참위가 그 강제 구인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그런 거리도 찾지 않고 그냥 조사만 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인가? 나 좀 헷갈리네. 조사영장 청구 요청권은 이제 조사영장 청구 요청권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니 수사권이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놓고 뭔 보고 싶대. 그건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조사영장 청구하면 되잖아. 안 해요. 조사영장 청구권이라는 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에 만들어지니까 검찰이 담당 TF를 만들었어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대응 TF네요. 대응 TF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앙지법도 법원에서도 담당 TF를 만들었고. 검찰과 법원을 뒤집어 놨는데. 근데 신청하지 않으니까 유한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수사권이 무조건 때려잡는 권한인 줄 알았던지 아니면 쓸 마음도 없이 우리 유가족들 고생해서 죽으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참위는 조사영장 청구 요청권을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쓸 생각이 없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도 우리 유가족들 참 말라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반드시 진상규명 해줄 테니까, 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진상규명 해줄 테니까 니네 죽어라. 좀 과한 표현이죠.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그 소장님 늘 하던 얘기 있었잖아요. 진상규명,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고. 천주교 신자인데죠. 그랬죠. 우리는 그런 마음인데, 참 여기 막 나오는데 참아야겠죠. 오늘 처장님 현업하고 제 현업 터질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줄일게요. 또 다른 사참의 문제점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 가장 이게 근간이 되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참위가 외부 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전혀 안 돼요. 우리 유가족과도 소통이 안 되고요. 더욱 중요한 사참위 내부의 국간 소통도 안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통의 부재는 그러니까 2국, 3국, 4국. 그러니까 진상규명, 안전소위, 안전소위, 그다음에 지원소위. 지원소위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소통도 안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통의 부재는 또 있어요. 뭐냐면 조사를 직접 조사하는 사건을 네. 직접 조사하는 그 조사관들끼리 소통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참위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라는 단어의 뜻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모르겠어요. 독립적이란 그거는 말을 뭐 착한 일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독립적이란 말을 뭐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옳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뭐 그렇게 끝을 낼 것 같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귀찮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 보고 독단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거죠. 또 사참위 내부에서 진상규명국이 말하는 것이 진리니까 안전소위나 지원소위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이거 4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더 웃기지도 않은 행태는 전원위원회 위원들, 상임위원들, 비상임위원들과 조사관들이 소통하지 않습니다. 조사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위원들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원래 소통을 하고 내용을 서로 보완하고 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 조사 내용이 좀 이상해.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다시 뭐 다른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점이 보이지 않아요. 자, 소장님. 잠깐, 자, 이제 잠깐 진정하시고, 뭐 사실, 이런 그 외부와의 소통도 소통이지만 내부와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건 진짜 큰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정 내에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좀,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예, 뭐 조사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좀 그래도 예를 들 거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뭐냐면 가령 조사관들이 조사 내용을 전원위에 올립니다. 조사 내용을 올리고 조사 보고서를 전원위에 올릴 때 그 조사 결과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조사 보고서, 중간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틀 전에 보여줘요. 위원들한테. 이틀 전에요? 예, 이틀이나 3일 전에 보여줘요. 뭐 적으면 한 200페이지, 많으면 뭐 600페이지. 밤새라는 얘기인가? 보고서들을 위원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이틀이나 3일 만에. 그리고 다 파악하라는 거지. 왜 그러죠?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이 고생하는 조사관들 조사관들의 보고서를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4년 동안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조사 내용을 조사관들에서 설명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자, 여기까지. 요 뒤에 내용은 우리 제대로 한번 날 잡아서 우리 연구님들한테 좀 말씀드려봅시다.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둘게요. 예, 정말 이거. 그래. 뭐 제 생각에도 그 소장님의 그런 그 마음이 충분히 읽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중간에서 저 소장님이 꼭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지금 중간에 끊어야 되는 저도 참 비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참위를 통해서 진상규명의 그 발판, 그 밑바탕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쌓여있던 이런 감정들은 나중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게 뭐 간첩 잡는 것도 아니고 뭐 007 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 피해자들 뭐 우리 엄마 아빠들 당신들이 뭐하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많이 알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어떤 뭐 일부 집단에서는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전문가들이에요. 아휴, 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참위라는 조직, 국가의 공식 조사기구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가 이게 참 내가 이런 말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개인 연구소나 기업보다도 지금 못한 조직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죠, 지금. 이게 사참이 또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 유가족이겠죠.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사했다고 할 테니까 이건 예전에 많이 나왔던 스토리잖아요. 가족들이 원했어요. 원하는 대로 했어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한테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조사 기구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 다 부정하겠죠. 다 알아요. 다 보여주고 다 설명했다고. 말장난이죠. 정말 말장난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이거 2편을 하면서 청문회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진짜 어이없는 얘기고 꼭 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행위였었는데 이 얘기만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거 제가 안 끊었으면 이거 아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쭉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자괴감도 그렇고 만들어진 권한도 입에 넣어줘야지 먹나? 지금 이렇게 숟갈로 떠먹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음식을 100% 만족하는 음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들 노력해서 그 역경 헤쳐나가면서 만들어 놓은 권한들 그거를 100분 활용하지도 못하고 역사 속에 남아있으려나 모르겠네. 글쎄요. 정리해보죠. 네, 소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뺄 건 빼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 점검이었고요. 오늘은 사참위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좀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서 좀 진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사 내용이라든지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이야기 꺼내지도 못했어요. 네. 정말로. 사참위 기관 문제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통 문제 하나 말씀드렸고요. 좀 정리해볼게요. 조사기관과 위원들의 임기가 어긋나 있어서 종합보고서의 기간 동안 전원위원회 권한은 없어진다. 상임위원 위원장이라도. 그리고 고소고발단의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사참위가 수사 요청한 내용조차 검찰에 고소고발하지 않고 있다. 무제한 특검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특검 요청은 한 번으로 끝냈다. 검찰 특수단과 특검과의 연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문회를 가습게 한 번 하고 세월호 청문회는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수사권과 같은 조사영장 청구 요청권을 써먹지도 못하고 써먹을 생각조차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의 부재가 있고요. 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조사 방해라고 오늘 내용들도 조사 방해라고 우길까봐 걱정은 되는데 조사 방해대로 한번 지켜보죠. 참,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대본을 보면서 그 소장님의 그냥 많이 절제하는 모습 그걸 보니까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고 하지만 우리 반드시 오늘 못한 얘기들 꼭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구원님들께 꼭 할 날이 있을 겁니다. 꼭 말씀드릴 날이 있을 거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제대로 된 구조 한번 받지도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됐는지 밝혀달라.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밝혀달라고 만든 게 일기특조위였고 또 어떻게 보면 선조위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인
사참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 애들 불쌍하고 엄마 아빠들 불쌍하다고 그렇게들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유가족들을 진짜 이런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우리 유가족들 잘못입니까? 참 유가족들 잘못이죠. 사참위 왜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어쨌든 사참이라는 조직이 맡은 바 임무를 다 할지 못할지 그거는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재평가합시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연구원님들이 재평가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참사에 대한 조사기구를 요구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또 저나 우리 사무처장님 쫓아다니면서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할 거고요. 꼭 하겠습니다. 겨우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달이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하고 뛰어볼게요. 우리 연구원님들도 저희랑 같이 좀 뛰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연구원님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소장님 진짜 앞으로 남은 그 한 달이 정말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 사참위는 유튜브로 그 매주 있는 그 전원위원회를 그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생방송으로 그 유튜브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같이 그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조사 결과 안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또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결정들이 나는지 꼭 같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도 더 가슴 아픈 얘기인데 긴 얘기 수고 많이 하셨고 진짜 수고하신 거는 많이 절제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연구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또 유튜브 시간 또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끝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